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가진 아빠와 나의 단촐한 식사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데리러 가서 함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오는 길에서 주말에 심심하다며 갑작스레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한 누나와의 드라이브에서 내가 아무리 혼자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구나.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내가 첫 번째로 챙기고 지켜야 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뿐이겠구나 하는 생각. 얼굴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밉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결국 내 품엔 그 사람들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엄마 전영숙, 우리 아빠 조성철, 우리 누나 조주희, 그리고 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 그리고 사랑. 우리는 자주 고장나는 존재니까요.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부터 언젠가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뒤틀렸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끼니를 대충 라면으로 때우던 때, 카페인이 몸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시던 경우가 꽤 많았으니까요. 결국엔 몸도 마음도 망가졌고 미루고 미루던 문제들이 터져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은 장소에서 혼자 며칠간 시름시름 앓으며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지요. 젊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때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항상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기를.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 수습할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일 뿐. 몸도 마음도 건강이 기본으로 잡혀있지 않다면 원래라면 해낼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만큼 적당한 비율로 쉬어주고 적당하게 버틸 줄 알고 적당히 아파하기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고장나는 존재니까요. 그 언젠가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하기를. 삶에서도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가끔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지거나 마음이 복잡하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책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방바닥과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며 생각이 많아지는 뇌를 정화시킨다. 정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수 있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삶에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보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았으니까. 관계에서도 너무 다양한 인연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더 행복할 때가 많았으니까. 인생은 어쩌면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넘쳐 흘러봤자 내 능력과 그릇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행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꾸준하고 무던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하는 건 무언가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만큼 꾸준하고 무던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욱 대단하고 멋있다는 것이다. 잘한다는 것에만 의미 부여하지 않고 본인을 너무 압박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거나 꾸준히 행복해 보였으니까. 훗날 내가 조금 더 나아가 나이가 들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를 올가매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며 꾸준히 웃고 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작은 성과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어쩌다 운이 좋아 하루 정도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란다. 오래가는 사람. 가끔씩은 뻔한 위로의 말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지. 다 괜찮아질 것이다. 당신은 잘 하고 있다. 만약 지금이 평소라면 가볍게 넘겼을 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라면 당분간은 제대로 쉬어주자. 인생은 항상 달려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 빠르게 가는 사람보단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자주 멈추는 삶이어야 한다. 생각도 행동도 자주 멈추는 날이 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생각하며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며 멈춘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의 순간조차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국 나에게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고 책임감을 묻게 했으니까. 하지만 자주 멈추는 삶이 나에게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신중하게 대할 줄 알고 책임감의 무게를 충분히 버텨내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차라리 더 자주 멈출 줄 아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게 맞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힘들더라도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 생각하면서. 부디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척 하려 하지 말기를. 몸의 상처만큼 마음의 상처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택의 연속. 삶은 원하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하고 싶은 선택보단 해야만 하는 선택이,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상황에서의 선택보단 침착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선택보단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이 많았다. 결국 선택의 목적지는 하나여야 했기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었고,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었다. 때로는 시간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사람과 사랑 중에 선택해야 하기도 했으니까. 결국 우린 매일이 또다시 선택의 연속일 걸 알기에 앞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에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을 걱정보단 앞으로 채워나갈 것들을 상상하며 살고 싶다. 원래 누구나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무엇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지 당연히 후회가 남는 법이니까. 비우는 게 있으면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된다고 믿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꾸준하게 넓혀가며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내가 해낼 결정의 순간을 기다려 봐야지. 우리만의 기준.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계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놓는 편이다. 관계 속에선
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데 최종적으로 우린 어떤 관계에 속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개방적으로, 때로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자유로운 관계는 적당한 선이 없기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영문도 모른 채 관계가 끝나게 되는 최악의 경우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나 한번 넘어간 선은 다시 원상복구할 수도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니 골치 아픈 일만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규칙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단 하나의 선을 두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만약 누군가가 함께 정한 관계의 선을 넘고 당신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면 이해할 게 아니라 과감히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를 위한 관계를 한 사람만을 위한 관계로 만든다면 그건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줄 테니까. 때로는 말끔히 잘라내야만 한다. 관계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우리를 위한 거니까. 모든 게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사랑에서, 일상에서 모두 권태로움이 느낄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태는 어떤 일에 실증이 나거나 심신이 나른해져서 게으른 데가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은 즉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이라는 뜻이다. 권태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익숙한 것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나서 지금의 관계나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휘몰아치는 파도가 와도 끝끝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권태의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 뜨뜻 미지근해진 온도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처음처럼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게 처음이 완벽히 같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시간과 환경은 변해도 마음은 노력으로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나를 잠깐 흔들리게 할 권태로움에 속지 말자. 순간의 감정에 속지 않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시간이 지나고 변하는 과정에 동요하는 삶보단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더 멋있을 테니까. 지금 그대로도 좋다.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잘 속아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좋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다. 근거 없는 말이나 출처 없는 말, 비밀은 영원하지 못하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또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만 하면 한계가 오기 마련이고 나 자신을 완벽히 속이기는 더 어렵다. 지금 당장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과 달라 보이거나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낼 테니까. 삶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일 테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 자신만 힘들게 할 행동은 하지 말 것. 지금 그대로도 괜찮은 나와 당신이니. 대체 불가능한 행복. 때로는 마음속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옷을 주문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소비하기 바빴던 적이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들이고 얻는 단 하루의 행복을 얻기 위해 그래서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단 1%라도 행복하게 바꿔줬을까?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결과는 뻔했다. 마음속 욕망을 채우려는 물건들은 내가 사는 공간을 가득 채워주기는 했지만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텅 빈 마음은 전혀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 욕망을 더 빠르게 키우는 촉진대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결핍은 더욱 커졌으며 나의 본질적인 문제나 우울을 해결해 주진 못했다. 살면서 진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때,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이 공허하다면 용기를 내어 공허한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넘쳐나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풀어서 써보며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는 행복을 찾아가자. 진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나에게서 온다.